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항상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하고 감사한 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심혈관 질환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관 건강인데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누가 심혈관 질환을 가질 관상인가? 네. 관상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 이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감사하죠. 사실 이제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보다 잘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강의를 많이 좀 보니까 저는 좀 돈도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걸 좀 콕콕 집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지었고요. 이제 PD님한테 제가 가까이 계시니까 네. 질문을 던지면 제 직업이 뭘까요? 제 직업이? 순환기내과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의사이면서 네.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학생을 이렇게 교수라는 직업인데 그쵸.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오늘 외래를 하루 종일 보는데 네. 신한 초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한 20분 오셨어요. 20분 정도 오시면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문을 탁 열어들었잖아요. 문이 열리네요 하고 네.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저는 그분의 얼굴 관상, 몸매, 걸음걸이를 봅니다. 보고 앉으면 앉은 상태에서 그분과의 약간 눈치 싸움 비슷하게 하면서 이 사람의 관상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캐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분이 오셨는데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기계를 로봇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PD님 같이 젊은 비교적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혈색이 좋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저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하는 사람이랑 네. 정말 70대 어르신인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신 분이랑 검사를 똑같이 하고 처방을 똑같이 하면 제가 의사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계만 되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 처방 뚝뚝뚝 내고 다음에 검사 보시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하면은 끝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오시면 왜 아팠어요? 어디 아팠어요? 이런 등등등의 이제 그 탐정 놀이를 하면서 이분의 관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오늘 20명 중에 7명은 검사 하나도 없이 제가 그냥 악수하고 등 두드려주고 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네. 힘들게 제 외래로 오셨는데 제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야기 들어봤을 때 이분은 심장병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검사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분 중에 정말로 심장병이 의심이 되는 관상을 가진 사람한테만 검사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검사의 종류나 종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심장병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한 2-3명은 콕 집어가지고 정말 네. 진짜 검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세요라고 해도 검사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요. 불안해하잖아요. 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또 있잖아요. 왜 제가 가세요라고 해도 저 인간을 어떻게 믿지?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래 오시는 흉통 환자 중에 한 1-20%만 제대로 검사를 받으면 될 정도 나머지 7-80%는 관상학적으로 딱 봤을 때 이야기 들어봤을 때 가도 된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정말로 검사를 하지 않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워낙에 많은 환자분들 보셨으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부터 네. 말투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관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관상을 보면 이제 소위 말해 각이 좀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정확하게 역시 아.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잡다한 강의 내용 써머리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칭찬도 잘해주시고, 네. 야, 어쨌든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병원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네. 있고 어떤 네. 분들은 꼭 병원에 가봐야 가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검사를 받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처럼 사실은 조금 외래를 보기 어려운데 굳이 유명한 교수 외래를 멀리서 보겠다고 막 저 그죠? 멀리서 올 필요가 그렇게 없을 수 오시면 안 있다. 되고 바로 응급실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네. 바로 확인하면 그런 게 되는데 그만큼 이게 본인이 어떤 관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도 알 수 있고 이 닥터나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략.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네, 저의 흔히 이야기하는 네, 약간 영업 기밀을 다 오픈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셔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나 강의 들으시거나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최근에 조금 불편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뭘 더 해봐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아주 유명한 그 영화에 나오는 그죠. 네, 목소리도 멋있는 양반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톤을 바꾸 그 약간 그 단어를 바꾸면 환자분이 어찌 내가 진짜 병이 있을 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항상 저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신환이나 초진 환자를 보는 게 이렇게 약간 주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다 이제 파악을 하시는 파악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예를 들면 뭐 피디님처럼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 중에도 뒤에다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심장병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85세 어머니인데 오셨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번에 심장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약간 이제 왜 잡담식으로 하고 보내드리면 또 재밌게 가셔가지고 또 다음 회로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저한테 뭐 고구마 사주시고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관상쟁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좀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자, 대부분 이제 심장병이 있으면 대부분 증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또는 숨이 차다라고 하는 증상이 오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외래로 오셨는데 PD님이 예를 들면 갑자기 어제 죄송하지만 집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분이 집에서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네, 하라는 숙제도 안 하고 양말도 뒤집어 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죠. 막 소리치다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올 때는 똑같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관상을 보는 거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또는 병이 있을 것 같아 그걸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도 저희들처럼 닥터를 만날 때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예를 들면은 가슴이 아팠다 와서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하면 가슴이 어떻게 아파요 하면 그때부터 막 머릿속에서 본인의 증상을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병원에 오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훌륭한 환자가 훌륭한 의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한테 오신 어머니예요. 70대 후반의 어머니인데 가슴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그러면 언제부터 아파서니까 본인 30년 전부터 아팠대요. 30년 전부터 가슴이 아픈데 언제 아프냐. 열받았을 때 남편이 뭐 밖에 나가서 화투를 친다거나 노름할 때만 아프대. 병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머님 본인은 30년 동안 묵히고 들어왔는데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야기 듣지 않고 검사해 보시죠라고 하면 오늘 몇십만 원 쓰는 건데 제가 앉아가지고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할 때 아팠어요? 그거하고 어머니가 그 아픈 걸 설명할 때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막 남편 생각하면 그러면 화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결정적인 질문은 뭐냐? 남편이 없을 땐 어떠냐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대요. 원인이 좀 분명하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성일 때는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집에 있을 때는 가슴이 아픈데 여행 가면 안 아프겠죠. 멀쩡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머니 괜찮아요 등 두드리고 보내는 거죠. 자, 이제 또 이런 분도 또 되게 많아요. 20대 초반 여성인데 젊으신 분이에요. 네. 최근에 요가를 배우고 뭐 헬스를 시작을 했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가지고 그러면 가슴이 어디가 아파요라고 집었는데 보통 심장이 왼쪽 젖가슴인데 요 가운데 쪽이 아프대요. 가운데 쪽. 가운데 쪽이 아픈데 어떻게 아파요? 물어보면 본인이 이렇게 콕 쑤시시대 아프대요. 그리고 콕 집으시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고기가 아프대요. 이건 뭐냐? 관절염인 거예요. 아까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아픈 거는 관절염.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관절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건데 네. 그림에 보시면 갈비뼈와 여기 있는 뼈가 만나는 게 다 물렁뼈라서 여기 관절염 되게 잘 생겨요. 그래요. 누가 잘 생기느냐? 여성분들. 왜? 가슴이 있고 속옷을 하고 아. 그리고 아무리 요즘 뭐 스포츠 브라나 좋은 속옷이라 그래도 동작을 하다 보면 좀 쪼이고 하기 때문에 아프고요. 또 하나 PD님처럼 앉아서 이렇게 차트 많이 돼 그리고 요즘 핸드폰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심장 검사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안녕 가시고
그냥 뭐 수염진 통제 좀 드시고 쉬어봐요. 그럼 끝나는 거죠. 검사할 필요가 없는 할 거죠. 필요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환자가 와서 본인이 왜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찔러봤다 아프다 이런 등등등이 아주 구체적인 증상을 주면 제가 관상을 보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굳이 검사할 필요 없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느냐? 관절염이기 때문에 여기를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네, 해결하는군요. 그래서 예전 PD님도 네. 아마 뭐 아주 잘생기고 아주 귀여운 아들과 남편이 있긴 하지만 가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집안일 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운동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쭉 펴시거나 네. 만세하는 운동이 병원비를 아끼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만세 많이 하시는 게 흉통을 적게 생기게 하는 아주 좋은, 그래서 만세하면 하하하하 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심장은 원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장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할 거예요? 아니면 특정 상황이 되면 계속 아플까요? 심장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나면 5km 가면 자동차가 맨날 퍼지는 것처럼 그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나면 그 타이밍과 그 상황이 되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50km 가고 어느 날은 5km 간다. 그러면 엔진 고장이 아니고 이건 운전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만큼 그렇죠. 심장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이고 특징적이고 규칙적으로 아프다는 거. 그래서 심장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근육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엔진 오일이 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임금님의 관처럼 생겼다 관상동맥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알고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피가 못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한 3억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나는 2천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3억, 4억짜리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네. 아무리 세차를 많이 하고, 그죠? 그게 엔진 오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피가 모자란다. 말 그대로 허혈. 피가 모자란다. 엔진 오일이 모자란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모자라는 게 허혈.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숨찬 거예요. 그게 대부분 원인이 보시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은 한 60, 70% 좁아져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좁아져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이 심장을 훈련을 잘 시켰느냐. 우리가 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길들이게 한다는 거랑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 네, 이거 캡처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퍼센트가 막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네. 우리 보통 숫자는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모든 혈관은 이게 피를 못 가게 할 수 있는 허혈을 만드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50%가 좁아져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고요. 만약에 40%라면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장혈관도 50% 이상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생겨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혈관만 50%냐, 나이도 50이 중요해요. 남자든 여자든 50이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협심증, 심근경색의 고위험 환자. 어제 나이가 역시나 중요한 거죠. 인자네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막 50을 넘어서 굉장히 슬프고 PD님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이분도 언젠간 나이가 머지 드실 않았습니다. 네. 머지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5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하시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왜 50이 중요하냐? 우리 그 혈관에서 50%가 좁아지면 갑자기 이렇게 피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50%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 경동맥 같은 경우도 50%가 좁아지면 보시면 이게 뇌졸중, 중풍이 생기는 위험인데요. 50% 되자마자 쫙 올라가죠. 네. 그래서 간혹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하고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진짜 무식한 의사들 중에 뭐 혈전이 있네, 기름 찌꺼기가 있네, 두꺼워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경동맥에 뭐 찌꺼기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나 좁아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퍼센트가 진짜 중요한데 네.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은 거다. No problem. 그냥 잊고 지내셔도 돼요. 그런데 50%라는 퍼센트 숫자가 좀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관리도 하고
조심해야 되고 중풍에 대해서 본인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교수님 그 경동맥 초음파는 그래도 비교적 어떤 뭐 CT나 이런 거보다는 쉽게 검사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트까지 알 수- 나옵니다. 나와요. 네. 아. 왜냐하면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퍼센트가 나올 만큼 병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 대부분 사람들이 들으면 뭐 두꺼워져 있네, 뭐 기름칠거리가 조금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 다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노화과죠. 아. 그래서 굳이 그거 가지고 막 호들갑 떨어서 들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해요. 숫자는 5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50%. 네. 나이 50, 숫자 음. 50%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0이 좁아지면 이게 이제 단면으로 하기 때문에 3차원으로 보면 75%가 좁아지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뭐냐? 최소 우리 혈관이 30% 정도의 피만 보내도 문제가 없는데 네. 내경이 75% 이상 좁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아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은땡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실 건데 하수구나 상수도를 보면 대부분 50%는 좁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감을 못 못 느끼고 느끼잖아요. 삽니다. 네. 그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물이 적게 나오거나 하수구 물이 적게 내려가면 적응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청소를 하거나 갑자기 물을 많이 부어보면 이게 문제가 생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한 번씩 가끔씩 과부하를 한 번씩 줘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부하가 뭐다? 바로 운동? 운동이에요. 아. 역시 PD님은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과부하를 줘봐야 내가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좁아져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스트레스 상황을 좀 주는 주는 거죠. 거죠, 만들어주는 일부러. 거죠. 그래서 네, 뒤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검사 중에도 운동 부하 검사라고 운동을 시키는 검사가 있으니까 네. 굳이 그거를 몇만 원을 내고 병원에 와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 좁아지면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거예요. 혈전 궁금하시면 비욘드 채널에 제 이름 치시고 PD님 이름 치셔가지고 제가 혈전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으니까 네.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이분은 34세 남자예요. 좀 어리신데요? 네. 비슷하시죠? 네, 맞습니다. 34세 남자가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네. 자, 응급실에 왔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차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네. 갑자기 아팠어요. 노란색을 네. 했습니다. 네. 아픈 게 정말 미칠 듯이 아팠대요. 그리고 숨 쉬어도 아프고 아프면서 양팔을 떨었대요. 양팔을 떨었다고요? 너무 아프니까. 네. 그리고 1시간 이상 지속됐고요. 심하니까 가슴만 아픈 게 턱까지 아팠대요. 어머. 자, 34세 남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을 보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가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지금 스토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뭔가 아프잖아요. 네, 극심한. 갑자기 아프죠. 극심히 네. 아프죠. 오래 지속돼요. 이 네.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부터 아팠어? 3년 전, 30년 전, 1시간 전, 2시간 전. 어떻게 쥐어짜듯이 쿡쿡 누르듯이 소금 뿌리듯이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1시간 동안 아파서 3분 동안 아파서 1분 동안 아파서 어디가 가슴이나 심하부냐 윗가슴이나 오른쪽 가슴이냐 그죠? 그 다음에 네. 방사통이라고 해서 가슴만 아픈 게 아니고 앞에 환자처럼 턱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아프느냐 그리고 앞에 환자처럼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이렇게 못 살 듯이 어떤 특정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진짜 심장병은 진짜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없는 정도. 통증. 우리 보통 이렇게 꼬집잖아요. 꼬집는 네네. 정도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파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실 때 요 순서만 네. 가지고 의료진한테 딱 정보를 주면 의료진은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좀 약간 신기가 있는 관상쟁이도 있지만 신기가 없는 관상쟁이도 이 이야기만 주면 대본할 수 있어요.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지금. 네. 그죠? 문제가 굉장히 있어 심각해 보입니다. 네. 34세 남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심각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상쟁이들한테 가면 점쟁이들한테 가면 뭐 물어봐요? 뭐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그죠? 몇 가지 언제 태어났냐. 이게 뭐 이런 거 호구조사하잖아요. 물어보던데. 이게 호구조사예요. 아. 자, 취업 준비생이에요. 네.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 흡연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다 고지혈증에 심근경색이 있었어. 아. 자, 호구조사를 하니까 어때요? 고위험이죠.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확률이. 그죠? 네. 관상쟁이 딱 봤을 때 되게 아파 보이는데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진짜 병일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관상쟁이에서 맞추는 거죠. 이러면 제가 용한 관상쟁이가 되는 거죠. 심근경색이에요. 이렇게 아팠어요. 와, 34세. 보시면 혈관이 막혔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스텐트 안 넣고 풍선 많이 하거든요.
뚫어주고 났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뚫고 난 다른 혈관도 좁아져 있죠. 그러니까 34세인데 호구조사를 해봤더니만 심근경색이 나왔고 호구조사 해봤더니만 고위험 집안이니까 이 사람은 혈관 나이가 한 60대인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와 그다음에 증상, 그다음에 호구조사만 봤을 때도 제가 관상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딱 뭐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이 사람 심근경색이야. 바로 준비해. 바로 시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 그럼 이분은 이제 진료를 보시고 바로요. 외래 왔는데 바로 응급실로 보내서 검사, 피검사, 혈액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바로 시술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계속 아프니까 빨리 뚫어줘야 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보면 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의료진에 만나시거나 또는 본인이 병원에 갈 때 요때 병원에 가는 거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술은 이렇게 시술이에요. 시술은 간단해요. 이렇게 뭐 막혀있는 혈관에 풍선 넣고요. 이거 스탠 넣고 넣으면 끝나고 이거 5분밖에 안 걸려요. 좀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 10년 전 거죠. 부탁했나요, 10년 제가? 전. 네,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단만 되면 굉장히 간단한 치료고요. 이게 보시면 네. 이렇게 철선 넣고 스텐트 넣는 거, 이 금속인데요. 요즘은 금속 넣는 걸 싫어하는 분들 대신을 위해서 여기 풍선만 넣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만 잘 오면 된다는 말씀. 자, 이 사람은 39세예요. 이분도 젊으신 젊죠? 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체한 듯 답답하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소화기 내과 갔다가 내시경도 심지어 했고 소화제도 먹었는데 계속 답답하대요. 근데 딱 이제 제가 외래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제가 호구조사를 했죠. 이틀 동안 아픈데 호구조사. 니 고혈압 있니? 고지혈증 있니? 담배 피니? 했더니 막 바로 나오는 거죠. 다 나옵니다. 호구조사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속이 체한 게 이게 심장병이라고 하는 관상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이분은 통증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없는 없었어요. 경우도 있나 있어요. 봐요. 있어요. 이러면 진짜 알기 네, 어려울 이게 것 사람마다 같아요. 다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호구조사를 딱 해보면 딱 뜨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응급실을 보냈더니만 혈관이 콱 막혀 있는 거죠. 혈전으로. 시술하고 나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이가 어린데 증상이 애매하긴 하지만 호구조사에서 탁 우리 점쟁이들이 가끔 맞출 때 호구조사해가지고 맞추잖아요. 네. 남편이 속색일 거야. 그럼 던지면 다들 막 놀라잖아요. 그죠? 얻어 걸립니다. 네, 얻어 걸리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호구조사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혈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속이 어쨌든 기저질환이 있는데. 있고 네. 통증은 없지만 속이 답답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순환기내과도 한번 가야 가보는 돼요. 게 필요하겠네요. 무조건요. 이거 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39세 남자인데 아무 병이 없는 사람, 평상시 아주 건강한 사람 같으면 체한 듯 답답하다 그러면 굳이 순환기내과를 갈 필요가 없는데 39세도 아까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 가족력이 있잖아요. 이미 호구조사상에서 언제든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은 답답한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생겼다 이러면 심장검사 무조건 첫 번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응급실에 오면 제일 먼저 응급의학과에서 하는 게 뭐냐면 심전도를 찍어요. 그래요. 바로 심장검사를 해서 딱 걸러낸 다음에 소화기 쪽으로 넘어가요. 그만큼 이게 나이도 중요하지만 호구조사의 뒷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증상이 애매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호구조사.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위대한 점장이를 만드는 거죠. 자, 43세 여자예요. 이분은 네. 굉장히 유명한 고위 간부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회의하다가 가슴이 아팠대. 회의하다 소리치다가 가슴이 아프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죠?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죠? 네. 근데 응급실에 왔어요. 왔는데 진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소리 질러서 아플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넘어간 거예요. 말 그대로 실신해서 네. 쓰러져서 심정지가 됐어요. 사진을 찍었더니만 어머. 혈관이 꽉 막혔어요. 43세인데 스텐트 넣어서 뻥 뚫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느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43세 여자분은 보통은 이런 병이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같이 따라온 직원한테 이분 담배 pin다. 스트레스 요즘 겁나 많았다. 빨리 심전도 찍어. 심근경색 시술. 그러니까 증상과 호구조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담배도 피지 않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그냥 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이만큼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주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심지어 혈전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혈전은 혈전이 빨갛게 되기 이전 단계, 초응급.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상은 첫 번째 병원에 응급실에 꼭 가셔야 되는 증상은 엄청 아픕니다. 갑자기 아픕니다. 그리고 대부분 30분 이상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가 탈이 나도 30분 이상 아프거든요. 갑자기 아프고 한데 움직이질 못해요. 심장병 환자는. 그러겠죠. 심장이 계속 엔진오일인데 엔진오일이 고장이 나면 뻑뻑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위장이 탈난 사람들은 아프긴 하지만 냉장고를 못 열고 약도 먹고 물 먹을 때 그 동작은 별 문제가 없어요. 아프기만 한데. 근데 심장 환자는 못 가요. 그게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아픈 게 전형적인데 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또는 뭐 그 소염 진통제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프지 않고요. 아까 제 환자처럼 체한 듯하다, 숨이 차다, 그냥 식은땀 난다, 실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증상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갑자기 생겼고 극심하게 아픈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응급실. 비법. 응급실로 응급실 이거는 응급실. 가야 왜 합니다. 응급실로 가셔야 되느냐? 응급실에 가시면 이른 환자 오면 무조건 1번으로 환자를 진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네, 이것도 1번이군요.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요. 네.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환자가 많잖아요. 그때는 내가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면 무조건 1번입니다. 무조건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프다라고 뭘 하느냐? 심전도를 찍은데 심전도를 찍으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한 90%가 걸러져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전도만 보면 되니까 가슴이 아프다라고 응급실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심전도는 금방 알 수 금방 있잖아요. 알 수 있어요. 찍음과 동시에. 네네.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가 판독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의사와 실력 없는 의사가 거의 없어졌어요. 네. 금방 네.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환자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요. 제 환자들이 진짜 호소한 그 증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빨래로 쥐어짠다. 가슴이. 쥐어짜는 짠다. 듯하다. 쥐어짠다. 네. 그죠? 와, 이거 정말 대박이었어요. 고춧가루 뿌린 듯이 화끈거리더라. 고춧가루를 뿌린 고춧가루를 심장에 팍 뿌린 듯이 화끈거려서 못 참겠다. 이게 진짜 제 환자 중에 몇 분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환자한테 저 말 듣고 제가 밤에 악몽 꿨잖아요. 코끼리가 심장을 누르는 듯해요. 코끼리 다리가 올라 이 지그시 누르는 그 통증 느낀다.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밟힌 것 밟히듯이. 같은 네. 통증이다. 네네.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처음 느꼈을 거고 엄청 아팠을 거고 그죠? 대부분 1시간 30분 이상 아프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성분들 중에는 말씀드렸지만 어지럽다, 열이 난다, 뭐 호흡곤란, 헛구역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못 움직여요. 심장병이 있으면. 못 움직이니까 움직여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협심증은 심근경색은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아프고 30% 협심증은 움직일 때만 아파요. 협심증은 움직일 때만 아프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픈 사람이 밖에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멀쩡하다. 그러면 협심증이 아니다. 그죠? 네. 부부싸움 할 때 가슴이 아팠는데 밖에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가 봤는데 똑같이 아프다. 협심증.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예컨대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공중공중 뛰어봤는데 뛰는데 문제가 없으면 심장병이 아닌 거고 뛰었는데 더 심해지면 심장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플 때 계속 오래 아프면 심근경색인데 못 움직입니다. 협심증은 움직일 때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 봐야 심장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대부분 심장의 위치는 이 가슴, 심장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 환자처럼 턱까지 아플 수 있고요. 안에 겨드랑이 아플 수 있는데 이 겨드랑이도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게 아니고 움직일 때 아파야 돼요. 움직일 때. 네, 가끔 제가 이야기하면 어깨 아프다고 제 외래로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걸을 때 어깨나 겨드랑이가 아프면 협심증이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프면 대부분 관절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적어놓지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봐야 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움직여 보시라는 거. 네. 네,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일부러 여기 PD님한테 대화도 걸고 제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늘 강의하지만 약간 운동의 일종이면서 제 몸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제 환자분인데 이분은 추어탕집 사장님이세요. 네. 추어탕집에서 일을 하는데 서빙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집에 가면 안 아프대요. 서빙할 때만 아파. 움직일 때 아프신 아프죠. 거잖아요. 그럼 네. 뭐죠? 협심증. 그렇죠. 네. 사진을 찍었더니만 짤록하게 좁아져 있죠. 아. 여기도 좁아져 있죠. 여기 스텐트 넣는 거예요. 스텐트 넓어졌죠. 네. 얘는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 그러네요. 네, 남아있죠. 이 사람은 이게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시면 담배 피죠. 고지혈증 있죠. 운동 부족, 폭불만.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영업하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담배 끊어야 되겠죠. 제가 올 때마다 배 보면서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라고 그러죠. 운동. 왜냐하면 일할 때 아파서 시술을 했는데 이제 안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하다가 운동하다 또 아파지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저를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매일 움직여보고 운동해보면서 내 심장이 괜찮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체크를 있는, 해보셔라. 네, 멀리 있는 주치의 보다가 본인이 본인 몸에 본인 심장에 있는 관상을 본인이 찾아가는 우리 왜 관상도 본인 관상 중에 사주팔자 중에 안 좋은 사주팔자는 막 몰래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병을 저 본인이 이렇게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협심증은 움직일 때만 아픕니다. 움직일 때만 쉬면 금방 좋아져요. 심근경색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픕니다. 네. 대부분 30분 이상 아픈데 보시면 그 심장 근육이 완전히 괴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미치듯이 아파요. 근데 심근경색은 아까 몇 퍼센트가 막힌 거예요? 대부분 99% 막혀요. 100%. 근데 이제 또 운동은 제가 진짜 이것도 진짜 네네. 사실 이게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네. PD님 역시 진짜 훌륭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심근경색은요. 이 혈전을 100%탁 막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오고요. 네. 어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들어요. 그 차이 심근경색. 경색인데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자, 나요? 혈전으로 탁 막혔는데 네. 우리 사람 몸은 혈전이 막히면 저절로 녹이는 약이 있어요. 사람 몸에. 네. 자가 이제 혈액 응고제가 있거든요. 음. 뚫는데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사람은 뚫어버려요. 그러면 100% 막히는 게 아니고 98% 막혀서 오니까 두 발로 걸어서 오는데 야. 근데 운동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은 100% 막히면 뚫는 힘이 없으니까 네. 계속 막히니까 쓰러져서 와서 난리가 나서 중환자실 가서 죽네 사네 하고 막 에크모 놓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치료에도 중요한 거죠. 그 차이가 운동에서 온다는 온 거죠. 말씀이시네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보험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협심증으로 진단받아서 이 교수한테 시술을 받았는데 나 심근경색으로 진단명 바꿔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근경색증이 진단비가 엄청 비싸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협심증은 50% 좁아진 거고 심근경색 네. 100%라고 그랬잖아요. 네.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혈액 검사에서 심장 효소 검사를 해야 돼요. 얘가 올라가면 심근경색증. 얘가 정상이면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간혹 오셔가지고 진단명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해드려도 보험회사 나쁜 놈들이 하나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피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사촌지간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린 50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운이 없으면 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게 심장이에요. 네. 심장 수술한 사진인데 원래 심장은 보면 이렇게 선홍빛, 핑크빛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막 피멍 색깔이 들었죠. 막 네, 까맣게 막. 네, 저게 뭐냐면 혈관이 막히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근육이 괴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이 터져버려요. 근육이 터져요? 왜냐하면 우리 혈압이잖아요. 네.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피를 짜주는데. 근데 근육이 약하면 거기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근경색일 때 급사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다행히 병원에서 터져가지고 수술해서 살고 있어요. 이분은 병원에 아이고. 빨리 잘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에 대처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굉장히 심한 통증이
30분, 1시간 이상 생겼다 또는 운동할 때 생겼다 못 움직이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응급실로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치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혈전은 뭐 생기면 뭐 말씀 좀 아까 드린 것처럼 혈전 막히면 와. 문제가 되니까 그죠?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혈관 안에 보시면 말캉말캉한 혈관이 나이가 좀 딱딱해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쭉 끼다가요. 네.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막히면 오부지게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프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이 오시는 거고. 자, 그러면 누가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의 관상이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의자병, 이코노미 증후군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네, 오래 앉아 있으신 네. 분들. 두 번째 혈관이 손상된 사람, 아.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이나 암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가족.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좀 분명히 분명히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의 증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호구 조사를 하면서 관상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맞추면 거의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뒤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거인데 본인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보세요. 나이가 아까 제가 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45세입니다. 혹시 예청하시는 분 중에 45세 넘어간 남자들은 고위 환자예요. 혈압, 콜레스테롤, 흡연은 심지어 담배 피는 남편과 살고 계신 사모님들도 안 좋아요. 네, 혈당은 당연히 안 좋겠죠. 비만 운동 부족도 있고 특히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요.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저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그 위험 인자를 따지실 때 스트레스 이야기를 계속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의미한 네. 건가 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나이,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가족력이 6대 위험 인자예요. 전통. 근데 이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네네. 5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왜 생겼지? 이거를 설명할 때 설명이 안 되는 게 스트레스. 아.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올 때 아까 호구 조사할 때 직업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특히 보시면 밤새서 일하시는 경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죠. 굉장히 많이 걸리세요. 아. 앉아있죠. 스트레스 많죠. 그리고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나 연구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있잖아요. 네네. 피디님도 너무 밤늦게 일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네. 집에 가야 돼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국에 있는 PD나 작가분들이 심혈관병이 많아요. 아, 어쩔 수 없이 막 네, 밤도 네. 많이 새시고 네, 하다 네. 보니까. 그리고 연예인들 아이고. 중에 특히 락커들죠. 락커들. 네. 말 안 들어요. 담배, 술로 이제 막 그리고 맨날 막 이렇게 나오고 그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성질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도 좀 느긋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건강한 혈관을 가지려면 느긋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 네, 들어본 적이 네,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맞는 말이라는 거죠. 100%. 야, 그러면 저 이거 궁금해요. 교수님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좀 나이도 되게 많으신데 되게 혈관 나이가 되게 젊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성격도 좀 유하시고 느긋하신 분들이 좀 많다는 걸 직접 체감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저도 사실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늙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면 예를 들면 심장병 걸렸거나 걸리지 않은 분들 중에 특히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 확고한 자기 이제 하는 일이라 그러죠. 취미든 직업이든 규칙적으로 본인이 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야만 규칙적인 좀 생활이 돼요. 루틴이 있다는 네, 거죠. 루틴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좀 유하셔요. 유하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는 거는 지나버리고 괜시리 열 안 받아도 내가 열 받는 거. 뉴스 보면서 괜히 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좋은 게 거다 좋은- 하는 네, 네,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음식과 운동은 네. 젊을 때는 표가 안 나요. 음. 근데 이게 60, 70 넘어가면 내가 젊을 때 살았던 우리 왜 뭐 50이 되면 사람의 성격이 얼굴에 보이고 60이 되면 사람의 몸매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혈관은 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혈관은 70, 80 보면요. 이분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도 지금 당장은 병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관리하는 게 요즘 우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한 50년쯤 뒤에 생기는 나의 심장병과 혈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되게 항상 이제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좀 시간을 들여서 내 건강을 돌보는 게 더 이제 좋은 삶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네. 이게 나이가 드신 부부, 예를 들면 남편이 아프거나 사모님이 아프면 네 분이 항상 병원에 같이 오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해보거든요. 대화해보면 대부분 남편들의 성격은 좀 그래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네. 그게 뭐냐면 사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아니 뭐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심장병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격이 좀 어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다 똑같아요. 급하고 성격 급하고 급하고. 사물성 없고 꼼꼼하고 그렇다 보면 화도 많아지겠죠? 화도 많고 예민하고 어. 그러면 혈관 혈압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생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우리 어머님들 여성분들은 잘 참다 보니까 병을 키워서 와요. 그러니까 70쯤 되면 여태까지 새끼 남편 때문에 본인의 몸을 하나도 관리를 안 하시다가 70쯤 되면 이제 본인이 슬금슬금 아파지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돼서 관리를 안 하고 혈압약 먹으라는데 안 먹어서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제가 저희 배우자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본인이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인간도 같이 관리해야지. 내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새끼, 남편, 마누라 다 필요 없고 본인이 안 아파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내가 맨날 병원에 가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뭐 좋은 기회를 줘서 제가 이런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심장혈관병은 생활습관병. 생활습관병은 본인이 주인공이자 작가이자 감독이자 관객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산이 돼서 나이가 들었을 때 빛을 발한다. 그건요 진짜 예를 들면 말씀이잖아요. 나이가 젊을 때는 어디 여행 가도 다 똑같은데 나이 들어서 예를 들면 자제분들이 효도여행 보내준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파 보세요. 못 가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제 환자 중에 최근에 환자인데 크루즈 한 달을 1,1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4분 예약을 했는데 이 망할놈의 남편이 담배를 계속 핀 거예요. 심근경색 실려왔어요. 하필 이틀 전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사모님은 이제 쌓여왔던 울분이 다 튀어나오는 거지. 이 인간아,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안 끊어서 이게 어떠냐 막 하는 건데. 도움이 안 된다, 네. 도움이. 결국 그 바깥 분은 못 가시고 제가 농담 아니고 네네. 자제분들이랑 사모님 가시라고. 어. 가시라고. 이분은 본인이 했던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쵸. 네. 그래서 가라. 나머지 가지고 남편은 병원에 난 맡겨놓으면 내가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잘 데리고 있겠다. 이 야, 진짜 그 무엇보다도 진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네, 하는 네.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 제가 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늘 보여드린 거지만 우리 심장도 쉼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쉼없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엔진을 계속 돌리는데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자동차가 과부하가 생기잖아요. 엔진에. 똑같아요. 엔진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바퀴를 빠르든 늦든 간에 같이 움직여줘야 윤활유가 돌아가면서 녹슬지 않고 기능을 잘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움직여 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어딘가에 고장이 나면 금방 알아요. 간혹 운전을 하시는 우리 여성 운전자분들 중에는 이게 엔진이 나갔는지 어디 가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딱 소리만 들으면 어디가 고장난지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심장만큼이나 본인 몸을 계속 움직이시면서 어딘가에 고장이 나는 거를 빨리 체크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움직일 때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런 거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아, 너무 유익했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완벽했습니다. 영업 비밀 진짜. 다 오픈하면 사실은 와. 병원에서는 싫어하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늘 저도 월급쟁이지만 네.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병원에 환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손잡고 등 그쵸. 두드려주고 그냥 가라고 하면 네, 병원에서는 싫어하겠죠. 네. 네, 물론 이제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네. 뭐 조금 이렇게 매출을 좀 내야 되는 곳에 계시는 분들 좀 싫어하실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증상을 딱 이렇게 일기장처럼 스토리를 정리해 오시고 오실 때 본인이 무슨 약을 언제부터 먹었고 우리 가족분 중에 누가 무슨 병이 있었는지 등등등을 딱 정리해서 오면 딱 종이 한 장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 환자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쵸. 그죠? 안 적어오면 이거를 제가 조사하다 보면 이 시간을 다 써버리기 히스토리 때문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오면 이 시간을 제가 한눈에 탁 확인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환자랑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쓸데없는 검사도 하지 않고 그쵸. 진단도 좀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늘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쁘다 나쁘든 상관없이 눈을 마주치고 관계를 맺어야 네, 네.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기 때문에 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병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고 네. 운동이 여러 가지 의미는 참 중요하다. 쉼 없이 운동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질문 길게 주신 분 네, 저기 30대 초반 네네네. 보시면 천재 성대님 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비만인데 이제 최근 운동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 운동할 때 아프죠. 아픈데 보면 손가락으로 지그시 꾹 누른다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네. 출근할 씻고 나면 좀 괜찮다 그러잖아요. 저는 네. 저건 근육통인 거죠. 아까.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면 네, 답 근육통, 나옵니다. 근육통. 이렇게 찝어주시면 이게 근육통이에요. 그리고 네. 자세를 움직일 때 아파도 이거는 근육통 또는 관절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증상 딱 하나만 봐도 마침 저렇게 오면 제가 악수하고 안녕 잘 가 이렇게 하고 검사가 필요 없다. 네, 보내주는 거죠. 네, 들깨님 질문까지만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41세 남성분이시고요. 8년 전 DCMP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심장 기능이 그냥 완전히 퍼져가지고 심장이 네. 거의 뛰고 있지 않는 거. 정상에 한 5분의 1밖에 안 뛰었는데 오, 네네. 부정맥 치료하고 약 잘 먹으니까 심장 기능이 지금 58%면 정상까지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혈압도 괜찮고 맥박도 70이니까 아주 좋단 말이에요. 저러면 사실 41세시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네요. 네, 하프 마라톤 같은 거 하셔도 돼요. 다만 선생님께서는 심장병에 병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랑 다르게 올라가는 속도나 스피드가 훨씬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담당 주치의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 해보면 마라톤 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분의 질문은 네, 이제 증상 증상이 없으면 없다면 괜찮을지. 네. 그렇군요. 네, 네. 들깨님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시간 오늘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네요. 교수님. 너무 아, 재밌었어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늘 맞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역시나 유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누가 심혈관 질환을 가질 관상인가라는 주제로 이종용 교수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